자, 오늘 10일강이 되겠고요. order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가 있었고요. 정장 입고 끝나자마자 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저녁 6시입니다. 예. 아침 6시 말고 저녁 6시. 뭐 아침 6시도 밥 먹듯이 찍었지만 지금 아주 쌩쌩한 저녁 6시입니다. order. order 굉장히 현대용어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order. 동사도 많이 쓰고요. 동사하고 명사 뜻이 같기 때문에 명사만 기억하면 됩니다. order의 어원적인 뜻은 뭔가 하면 원래 어원적인 뜻은 이런 거래요. 그 직족이 있잖아요. 직족이. 실이 쫙 꼽혀 있는데 거기서 옷감이 막 짜여지는 그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자자자자자자자. 똑같은 모양의 실타래와 똑같은 모양의 직조기가 쫙 달라붙어 있죠. 그 모양을 가리켜서 오더라고 부른 게 오더의 원래 어원이랍니다. 그래서 오더는 한자로 보면 한자를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서입니다. 서. 한자를 딱 써야지 폼이 나는데. 자, 서. 무슨 서? 질서, 순서, 서열. 기억나죠? 예. 한국말로 다 다르지만 어떤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질서란 건 혼란스럽지 않은 거고, 순서는 어그러지지 않은 거고, 서열은 다 단계별로 이렇게 지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자를 기억하면 오더는 다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질서, 순서, 서열이라는 뜻이 제일 먼저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 지시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냐?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령이 필요하죠. 꿇어. 이래서 질서라는 뜻에서 명령, 지시가 나왔고요. 요게 약간 유해져서 요청 개념이 되면 약간 약해진 거죠. 그래서 주문, 요청, 약간 약해진 의미로도 쓰이게 됐고 현대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식의 뜻의 발전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얘기해볼게요. 1번 in order. in order. 순서별로. 순서별로. 또는 순서대로 in order. 그럼 반대말은 볼까요? out of order겠죠. in order, out of order. 반대말이죠. 이건 순서가 잘 잡혀 있는 거고 이건 순서가 어그러져 있는 거죠. 헝클어져 있는 거죠.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예. in order of. 자, in order인데 그 order에 내용을 부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내용을 부여하는 거야. 어떤 순서로? 나이 순으로, 키 순으로, 중요도 순으로, preference, 선호도 순으로. 그죠? 우리 아이튠즈 해보시죠. 아이튠즈 노래 공고 쫙 나오면 배치가 참 다양하게 돼 있죠. 예. 선호도 순서를 딱 누르면 내가 많이 들은 순서대로 쫙 배치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왼쪽에 또 많이 들은 25번 이상 들은 노래 딱 리스트 딱 왼쪽으로 뽑고 CD 고르면 딱 구워지고. 참 아이튠즈 보면 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하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근데 in alphabetical, chronological, numerical order. 이번에는 of 뒤에서 쓰지 않고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어떤 순서나의 내용을 얘기한 거죠? 예, 순서의 내용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alphabetical order, 알파벳 순으로. chronological order, 크론이 뭐죠? 크론? 시간이죠. 시간. 이 표현 알아요? synchronize. synchronized swimming이라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괴망측한 경기죠. 예. 왜 얼굴을 들이밀지 않고 다리를 들이밀어서 다리를 짝짝 이렇게 맞추는 참 어떻게 보면 흉측한 그런. 그때 2명이 연기할 때 4명이 연기할 때 요게 시간이 딱딱 맞아야 되죠. 시간이 딱딱 맞는다는 얘기죠. 씬이 같다는 얘기니까. 크론이 시간이야. 연대 순으로 1, 2, 3, 4번 순으로 얘기죠. 리버스 오더 역순으로. 알겠죠? 순서가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었습니다. As you mature into adulthood, 성인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accepting other social roles, 다른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birth order, 태어난 순서란 것은 사소해진다. 어릴 때는 맞이냐, 둘째냐, 셋째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점점 덜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맞이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꼬레비를 하고 둘째가 학교에서는 지도자 구실을 하면 둘째가 더 액티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죠. 2009년에서는 문제였고. 두 번째, in order to 부정사.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요놈이 요구하기 위하여.
in order not to 뭐뭐하지 않기 위하여. 이건 in order 다음에 대시에 생략될 수 있는 거죠. 접속사 대신 항상 생략하니까 order를 목적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목적이라는 뜻이 생기느냐. 순서라는 뜻에서 생긴 거예요. 순서하고 비슷한 말로 우리나라 말에 수순이란 말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조치는 뭐뭐를 취하기 위한 수순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순으로 어떤 조치라면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목적이라는 뜻이 파생된 거예요. 예문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선생님들은 자기 학생들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수순으로, 그 순서작용으로, 순서로서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요 순서, 그 다음에 요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수순으로 이걸 한다는 뜻에서 목적이라는 뜻이 파생된 겁니다. 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원까지는 추적을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2번만 궁금할까봐 높아시면서 얘기해 봤습니다. 3번 keep in order. 목적어를 in order 상태로 두다. order를 유지하다. order를 회복하다. 그렇죠. 질서네요. 사회적 의미로 특히 많이 쓰이죠. 질서 상태로 유지하다. 그죠? 질서를 유지하다. 질서를 회복하다. 예를 들면 무슨 뭐 반란이 일어났다가 다시 진압하면 질서 회복이죠. 공공질서, 법과 질서, 다 질서가 되겠습니다. 서계통이죠. as for, 자, as for 다음에 얘기하려는 소재가 나오죠.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as to하고 구별해야 돼요. as to는 뭐뭐에 관하여. taking care of his own family,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농장을 keep in order, 질서 정연한 것으로 만드는 문제에 관한 한, 그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이러한 과업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유명한 2000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죠. 이 사람이 이웃 사람과 이웃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잘 도와줘. 이웃 아줌마가 집 무너져. 그럼 가서 다 고쳐줘. 근데 자기 집은 안 돌본다. 이런 이상한 사람 얘기였죠. 기억나죠? 이게 질서 또는 질서 정연. 4번 take one's order, place on order. 자, place on order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문입니다. 주문. 요청. place on order. place 동사 쓰죠. 여기 동그라미 쓰세요. place. 주문하답니다. 선생님, 주문하다가 왜 두다라는 동사를 씁니까? 요걸 주문서라고 해보세요. 주문서를 탁 내미는 거죠. 그게 주문이죠. 예. 지금 뭐 우리가 레스토랑에서는 주문서를 우리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만 옆에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분명히 쓰죠. 그럼 쓴 거를 어떻게 주방 앞에다 탁 내밉니다. 그게 플레이스 온 오더예요. 예. 저는 뭐 우리가 직접 쓰는 거 이런 거죠. 리퀘스트 해주는 노래다방 같은데, 예. 뭐 이렇게 홍대 앞에 간다던가 또는 무슨 뭐 이런 데 가면 또는 뭐 충무로에 간다던가 그러면 이게 노래 이렇게 리퀘스트 받는 그런 옛날식 다방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의 추억이 있는 건데 이렇게 다방에다 있어갖고 우리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음악 다방만 DJ가 있는 게 아니고요. 떡볶이 집도 DJ가 있었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면 DJ 박스에 DJ가 앉아서 오늘도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떡볶이와 함께 들으라고 뭐 이렇게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집도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홍익대 근처에 있는 떡볶이 집에 아주 자주 가죠. 거기 떡볶이 옆에 서빙하는 언니가 예뻤거든요. 그래서 DJ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친구하고 찔뻔나게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음악 듣고 그때는 음악이 집에 이제 없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주문하다. 이건 테이크가 받아들이는 걸까? 주문을 받다. 그 다음에 on order. 주문된 상태입니다. 주문은 이미 됐고 발송이 되지 않은 상태의 on order. mail order. 미국에서 출발한 주문제도죠. 우편 주문. 우편 주문의 시스템은 미국의 어떤 유명한 상인이 개발했는데 미국은 땅이 넓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자기 동네 상점에 가면 못 사는 게 많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야. 캐럴로그를 만들어서, 카탈로그죠 우리나라. 캐럴로그를 만들어서 캐럴로그를 먼저 뿌려. 거기에 코드를 다 집어넣은 거야. A1, A2 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편주문으로 받아서 다 발송을 해주는 거죠. 우체국 제도가 발전하면서 생긴 우편주문제도. 그거로 그 사람이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항상 경영학 할 때 그 사람 꼭 나옵니다. 지금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요새는 점점점 낡아진 제도로 가고 있죠. 요새는 인터넷 주문을 하니까 그게 메일 오더의 후속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order form, form은 형태인데 특히 문서의 형식을 말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주문서, 주문 양식이니까 그래서 order form이 되겠습니다. She returns to the flower shop, cancel the wire order. wire도 무슨 주문? 전화로 한 주문이겠죠. 와이어가 전선이니까. pick up a bouquet, bouquet. 우리 결혼식 할 때 확 던지죠. 부케. 부케 영어로 발음은 bouquet. 프랑스어에서 온 발음은 뒤가 에로 끝나면 영어에서는 a라고 발음해요. 발레 아니고 벌레이, 부페 아니고 버페이 이렇게. resume 이력서. 그래서 에로 끝나는 프랑스어에서 온 영어는 전부 a라고 발음하게 되어 있어요. bouquet of fresh roses. fresh roses 다발을 주운 다음에 drove 100 miles to meet her mother. 엄마를 만들러 100마일을 운전해서 갔다. 2010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4번은 주문. 5번 뭐 나와야겠어요? 자, 명령이 안 나왔죠? 명령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명령하다. 뭐뭐 하라는 명령을 하다. 5대의 내용이 돼 있죠? obey orders, 명령을 따르다. take, 명령을 받아들이다. 같은 말이겠죠? 따르다, 받아들이다. be under orders to, under라는 것은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뭐뭐 하라는 주문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요구. 뭐뭐 하라는 명령이 있어. 그 아래 내가 있어. 그러면 명령을 받은 상태 이런 뜻이죠. 명령을 받은 상태다. 예.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이 관철되어 있는 상태. 명령을 받은 상태 그런 뜻이고요. have orders to도 같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상태동사, 이것도 상태동사니까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010년 수능 문제 fire chief, 소방서장은 needs to issue. 자, issue가 동사로 쓰였을 때 발경나죠? 발하다, 발표하다, 발사하다, 발이었습니다. 발행하다. 그의 명령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절대적인 명확성을 가지고. 불을 끄려고 할 때 2층을 꺼, 3층을 꺼, 물을 뿌려, 뭘 뿌려 이래야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그럼 그냥 다 홀랑 타버려요. 예. 그리고 대원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죠. 자, 이 소방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6번 out of order, 고장난이죠. in working order는 잘 작동 중인 거죠. 네, 작동 중. 여기서 order의 뜻은 정상적 작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적 작동 상태. 왜 이런 뜻이 생겼는가?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기계라는 것은 다 작동 순서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겠죠. 맨 앞에 첫 번째 바퀴 돌아가면 두 번째 기어 돌아가고 세 번째 피스톤 돌아간 다음에 이게 순서에 맞게 타타타타타타 이루어졌는데 그게 순서가 out of 돼버리면 고장이 나는 거죠. 그게 in working order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알겠죠? 다 순서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오더의 핵심은 서입니다. 서 기억해야 돼. 거기서 명령 주문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긴 됐고요. 자, 그런 말이죠. 잘 보시면 1번에 in order 있죠? 2번에 in order 있죠? 3번에도 in order, 6번도 in order가 있어요. 다 뜻이 다르죠? 1번은 순서대로, 2번은 하기 위하여, 3번은 질서가 유지된, 6번은 뭐예요? 정상 작동되는. out of order도 1번의 out of order는 순서가 안 맞는 거고 6번의 out of order는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실제 표현되는 의미에서는 이런 식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order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outlook 갑니다. outlook 같은 단어는 참 어원이 쉬운 단어죠. out은 바깥이고 look은 보는 거야. 바깥을 보는 거니까 내다보는 거죠. 내다본다. 내다본다. 1번에 쓸 때는 뒤에 on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2번에 쓰일 때는 for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대요. 하나씩 볼까요? 1번. This presents only one of several outlooks on physics. this가 주어, present가 선사한다. 이것이 선사하는 것은 오직 물리학에 관한, 자, 온 나왔죠? 물리학에 관한 여러 가지 outlook 중에 하나를 보여줄 뿐이다. 물리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견해들 중 하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뭐예요? 견해, 견지, 관점 그런 뜻이죠. 바깥을 내다보듯이 바라보는 태도, 바라보는 방식 그런 뜻이에요. Please feel free to 마음대로 뭐뭐 하세요. 마음대로 추가 방법을 활용하세요. You want to assist you. 네가 네 자신을 도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문제를 푸는데 이게 outlook on입니다.
물론 on 이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outlook for는 걸까요? Firms, 회사들은 have provided an optimistic outlook. optimistic, 낙관주의적 아웃룩을 내걸고 있다. 뭐죠? 전망. for 보이죠? employment growth this month. 이번 달 고용 성장에 관해 낙관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전망이 뭐야? 말 그대로 내다보는 거죠. 내다본다, 본다, 바라본다. 그럼 두 개의 뜻이 다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됐어요. pain, pain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pain의 1번은 고통이라고 하고 pain의 2번은 수고라고 하죠. 노력. 보통 노력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수고, 고생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 고고고 아니야, 고고고. 고고고. 노력 그러면 더 안 외워져. 고통, 고생, 수고. 요새 뭐 많이 쓰는 말로 개고생이란 말 있잖아요. 개고생 매우 고통스럽잖아요. 고통, 고생, 수고. 고생, 수고가 노력이지 뭐. 다만 고통으로 쓸 때는 pain에 s가 붙지 않고 고생, 수고로 쓸 때는 pain에 s가 붙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in pain은 고통 속에 있는 거니까 아픈 거지. 고통 중에 있는 아픈 상태의. is the pain, relieve the pain. is는 덜다, relieve도 덜다. 고통을 덜다. 고통 경감. 마취제를 놓는다든가 진통제를 놓는다든가 잘 쓰다듬어 준다든가 이런 거지. sharp pain. 예리한 고통이니까 날카로운 통증. labor pains는 뭘까요? 노동자의 고통? 아니죠. labor는 힘든 일을 말하죠. hard work이라는 뜻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우리 PD님? 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 PD님은. 출산이 제일 힘듭니다. 출산. 출산. 해산이라고도 하죠. 해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애 낳는 거랍니다. 우리 PD님은 안 낳아봤긴 모르죠. 물론 저도 안 낳아봤습니다만. 그래서 출산 해산 시의 통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통입니다.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와이프 같은 경우 들어보면 그냥 하늘이 노랗대요. 그냥 하늘이 진짜 노란색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아줌마하고 아가씨는 다른 것 같아요. 아가씨는 뭔가 약하죠. 아줌마는 강하잖아. 왜? 그 정도 고통을 겪어봤으면 뭘 못하겠니? 뭘 못하리?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한 차원 딱 성숙해버리는 거죠. pain in the neck, pain in the neck. 목덜미가 아프대.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하려고 막 지랄을 그러면 이놈이 이게 pain in the neck이야. 이거 그러다가 쓰러져 죽고 모가지 뒤통 통증이 아픈 거니까 그럴 때 뭐야? 골칫거리. 골칫거리. 아주 된통 아주 그 고민스러운 거 그걸 pain in the neck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문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수고 고생으로 가겠습니다. 수고 고생해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 이거 내못 치면 되겠죠. take pains. 수고하다, 노력하다. take pains. 투부정사 써서 노력의 내용을 표현하게 됐죠. 수고하여 투부정사하다, 노력하여 뭐뭐하다, 고생했다 이런 뜻이죠. 비슷한 뜻입니다. be at pains 투부정사. 요거는 동작이고 요건 상태지만 별 큰 차이는 없죠. She took pains to make sure. 그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Her speech가 오디언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흥미를 주려고 애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pain은 1번, pains는 2번. 1번이 먼저 생기고 2번이 나중에 생긴 뜻입니다. 자, party 갑니다. party. 그 노래도 있었죠. party. 자, party 봅시다. party는 너무 쉬운 게 어원적으로 먼저 딱 보여줘요. 어원이 part예요. part 뭐야? 부분. 부분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뉜 거죠. 나뉜 거. What is divided? part. 그런 뜻의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이 내포된 것으로서 지금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돼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을 제시해 본다면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 이렇게 할까요? 무리 또는 사람 특정 목적을 가진 무리 이런 뜻이에요.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나뉜 목적이 있다고요.
partied 된, 그죠? divided 된, 그거로 모인 사람들 또는 그런 모임, 그런 행사, 예, 무리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을 party라고 하게 된 거죠. 제일 먼저 생긴 뜻은 2번이에요. 2번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에 3, 4번이 생기고 1번이 제일 늦게 생겼는데 1번이 지금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유딩 때 배웠던 단어죠. 뭐죠? 파티. 예. 파티가 뭐야? 파티 성격 따라 다르죠. birthday 파티냐, 뭐 farewell 파티냐, 어떤 목적을 갖고 그 파티가 연 거죠. 그걸 파티라고 하는 거죠.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give a party, throw a party. throw에 동그라미 쓰요.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throw란 말을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파티를 열답니다. 파티를 던지다란 말이 참 재밌죠. 파티를 던지다. farewell party 그러면 작별 파티입니다. 보통 회사 같은 데서 퇴직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근될 때 farewell 파티를 열어주죠. 그럴 때는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He's a jolly good fellow, he's a jolly good fellow, he's a jolly good fellow 이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는 뭘까요? 예. Happy Birthday to You를 제일 많이 불러요. 예. 제일 많이 부르고 두 번째가 내가 까먹었어요. 예. He's a jolly good fellow라는 노래가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Jolly good fellow란 말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너무나 좋은 사람 뭐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굉장히 많이 부른다는 얘기죠. 영화 같은 때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였지? 자꾸 까먹어 이게. 하드디스크에 배드 섹터가 자꾸 생겨요. 예, 늙으면. 예. 자, 서프라이즈 파티. 이것도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예. 깜깜하게 간방에 야 눈을 이렇게 감고 다 들어갔다. 자, 눈 떠봐 그러면 이러면서 보통 생일 파티 할 때 많이 쓰죠. 예, 깜짝 파티. 디너 파티. 디너는 저녁 식사가 아니고요. 잘 차린 식사, 잘 차린 정찬을 디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2시에 열릴 수도 있고요. 4시, 5시 같은 데 열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4시, 5시도 먹으면서 칵테일 파티 하면서 디너 파티. 그러니까 정찬 파티가 되겠습니다. 꼭 저녁 식사만은 아니다. 얘기해요. 뭐 정찬 파티를 뭐 아침 뭐 8시부터 하는 경우는 물론 없죠. 근데 보통 11시 정도에 늘그막하게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파티 됐고요. 옛날에 말이죠.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이 그 마피아 두목이에요. 마피아 두목들 왜 좀 몸집이 이렇게 큰 경우가 많죠. 이탈리아 사람들 많이 먹어갖고. 그래갖고 자기 집이 5층이야. 5층을 걸어 올라가는 거야. 무거우니까 심장이 안 좋죠. 이렇게 올라갔어. 문을 딱 열고 불을 딱 켜는데 전 사람들이 해피 바스데이 근데 깜짝 놀라서 푹 쓰러져갖고 죽어요. 심장마비로. 예. 그러면서 칼부림이 나죠. 이제 조폭들 사이에. 그래서 이게 심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파티 열면 안 됩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1번은 그런 파티였고요. 2번 봅시다. 2번은 파티 라인, 파티 리더, 파티 멤버. 뭐예요? 어떤 목적? 어떤 정치적, 당파적 목적을 갖고 있는 파티. 이게 파티죠. 그런 파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당이라 그러죠. 당. 예. 당이 무슨 당자냐? 무리당자예요. 무리당자. 그러니까 파티의 영어적인 어원하고 한자의 당이란 말이 뜻이 똑같아요. 파당을 이루어서, 작당하여, 당을 이루어서. 요새 이제 보통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당이 많았죠. 우리의 남인들은 말이지. 우리의 노론은. 우리나라 사극 보면 제일 황당한 게 장희빈 편을 보면 말이죠. 남인이 나쁜 새끼들이고 노론이 착한 애들이야. 왜? 장희빈이 남인 세력이거든요. 동희가 노론 세력이에요. 거긴 동희는 굉장히 착하고 장희빈은 굉장히 나쁜 년으로 돼 있죠. 설마 그랬겠어요. 남인과 노론이 싸우는데 노론이 이겼으니 동희는 멋있는 애가 된 거. 장희빈은 희대의 나쁜 년이 되는 거지. 노론이 이겼으니까. 정조편 사극을 보세요. 정조 때는 남인이 개혁파야.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빨리 근대화해서 조선을 근대화하고 이 힘 있는 나라로 세우겠다. 남인은 진짜 우국 충족에 가득 차 있고 노론은 우리 땅, 우리 재산. 노론은 더럽게 나쁜 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100년도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노론은 좋은 놈이었다가 갑자기 나쁜 놈이 되고 남인은 나쁜 놈이다가 좋은 놈이 되고. 설마 그랬겠어요. 나 그냥 사극 보면 유치해. 꼭 선악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구도가 웃긴다 이거예요. 21세기 그런 게 어딨어. 선악이. 절대선 절대악이 어딨어. 누구나 좀 선과 악이 있는데 누구는 선이 40%고 누구는 악이 60%고 누구는 악이 40%고 선이 60%고 요 차이지. 정당의 선이야. 정당이 걸어갈 길이 뭐야? 정당의 노선이죠. 우리 당 노선을 어긴 손학규는 나가라! 그래서 손학규가 한나라당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파를 잃어 정당의 지도자. 정당의 멤버 되죠. 정당. 예.
tens of thousands of ruling party. ruling party는 지배 정당이니까 룰이 통치하다죠. 통치하다. 통치 정당. 여당입니다. 야당은 뭐죠?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opposition party. opposition party. 근데 그런 얘기 했었죠. 야당 보고 자꾸 반대만 한다고 그래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러는데 야당의 목적이 영어로 보면 반대예요. 야당이 반대하라는 거야. 반대. 여당이 하는 일 견제 반대하라는 게 야당의 목표예요. 야당이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야당이 좀 반대한다고 너무 이렇게 야단치면 안 돼. 야당이 반대를 해줘야 돼. 그죠? 이렇게 써있잖아 영어에. 여당. 야당 지지자 수만 명이 stream into, stream 물길이 돼서 들어온 거죠. 물처럼 흘러 들어왔다. 어디? 광장으로. 왜요? 선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승리했네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이죠. 요 파리에서 유래한 단어 같은 어원 중에 partisan이라는 말이 있어요. partisan. 이게 정당원, 당파에 소속된 당파원 그런 뜻이거든요. partisan. 요거를 한국말로 발음한 게 뭔가 하면 빨치산이에요. 빨치산. partisan. 그래서 러시아어도 빠르띠잔 그러는데 빠르띠잔의 사실 한국말이죠. 빠르띠잔, 빨치산. 근데 저 어릴 때는 말이죠. 빨치산 그러면 빨갱이가 산에 들어갔다는 줄 알았어요. 빨갱이가 산에 들어갔다. 너무나 말 되죠. 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빨갱이가 산에 들어가서 싸운다. 그게 아니고 파티전. 그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체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뭐 40년대 유럽 같은 데서 나치하고 싸우기 위해서 산악투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빨지 산, 꼭 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3번 party of four. 4명의 파리. 파리가 뭐라 그랬죠? 무리라고 했죠. 무리. 4명의 무리. 그래서 보통 일행이라고 합니다. 일행.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죠.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그런 표현 아세요?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웨이터가 처음에 묻습니다. 접대를 하면서. 일행이 총 몇 명입니까?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이렇게죠. We are four. 우리는 4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service was very friendly. 서비스가 매우 friendly하고 attentive, 주의 깊은 서비스였다. 우리에게. In respect to. 이미 했죠. respect. 좀 이따 할 거죠. 아닌데. 한 것 같은데. 지금 8이니까 아직 안 나왔죠. P 다음에 R이죠. 뭐뭐와 관련하여. 좀 이따 나옵니다. Having four children in our party. 우리 일행에 애가 4명만 있던 것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friendly하고 attentive한 서비스였다. 4번, 3번에서 4번 뭐 같은 시기에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3번은 무리를 말하고요. 4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people이고요. 4번은 person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15세기 정도에 이런 뜻이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당사자.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파리. 그럼 third 파리는 무슨 사? 무슨 자? 당사자인데 세 번째 당사자야. 나하고 PD하고 싸워. 이상한 놈이 껴갖고 우리 싸우지 말고 제3자. 제3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third party, 제3자라고 하죠. He always negotiate. 항상 협상합니다. 누구하고 직접 협상해요? 누구하고? Interested party.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네모치세요. 이것도 네모치고요. 관련자죠. 관련자. 관련 당사자. 관련 당사자와 직접 negotiate 합니다. 뭐에 관해서? price와 conditions of their goods에 대해서. 요게 목적어죠. 목적어 후치입니다. 부사구가 먼저 나오고요. 목적어 후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목적어 후치구입니다. negotiate A with B 이렇게 됩니다. 됐죠? 파리. 파리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 걸 말하고 어떤 노는 파티, 정치적 파리,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파티 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P 좀 쉽네요. 쭉쭉 갑니다. passage. 어원들이 다 쉬워서 편해요. 패스 뭐야? 통과하는 거지 뭐. 통과. 그럼 통행. 통행이건 통과건 다 물리적인 개념이죠. 요걸 좀 더 발전시죠. 과. 시간적으로 통과하는 건 뭐라 그래? 경과. 그러니까 통통
광과 과과 괄호를 여기다 쳤네. 통통통통통 과과과과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통과하거나 통행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통행하는 길 통통통통통 예. 영어라는 게 참 쉬워요. 예. 요거는 지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 이거는 움직임을 강조하는 거. 그거는 그 길을 강조하는 거죠. 영어적으로 볼 때 또는 철학적으로 볼 때 그게 그거지 뭐. 예. 통로를 통과하면서 통행하는 거지 뭐 그렇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뜻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예문 중에서 말이죠. 예, 통로가 빠졌어요. 통로 예문이 제일 앞에 통로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통로라고 딱 얘기했었고 통로의 예문을 뭐 모의평가에서 찾을 것 제가 작업지에서 그렇게 만들었죠. 책을 다 쓰고 예문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쓴 예문도 있고 빈 예문들은 기출리 문제 모의평가 예문에서 채워넣기도록 작업지에서 내렸죠. 제 연구원들한테. 이게 잠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통로가 빠졌어요. 통로 하나 빠졌어요. 0번 통로 패시지 통로입니다. 해놓고요. 1번 갑니다. Sea water is swallowed up. 바닷물이 swallowed up 삼켜집니다. 이 cracks 틈에 의해서 in the ocean bed에 있는 when it reemerge 그것이 다시 재등장할 때 millions of years later 수백 년 후에 as steam from volcano 볼케이노의 스팀으로 다시 reemerge 할 때 salt has been filtered salt는 여과되어서 그것으로부터 on its passage through the rock 락을 통과할 때 여과되어 버린다 그런 내용이죠. 이 지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다라는 게 물이 흘러서 모인 거죠. 근데 물이 흘러서 내려갈 때 흙을 깎고 내려가기 때문에 흙에 있는 광물질을 깎고 내려갑니다. 광물질의 상당한 부분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이 짠 물질이란 말이나 그럼 짠 물질이 계속 들어가고 또 바다의 물이 계속 증발하면 바다가 점점 짜져야 되는데 왜 더 짜지지 않는가에 대한 유명한 질문이고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죠. 빈칸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다? 일단 바닷물을 지하에 있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틈이 빨아들이는 거야.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빨아들여져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나올 때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스팀으로 나오게 돼 있대. 스팀으로 다시 나올 때 소금만 여과되고 물만 나오게 되는 식으로 소금이 밑에 계속 가라앉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금 함량이 유지되고 있다. 1번 통과였습니다. 통로, 통과 두 개 했습니다. 2번 Rite of Passage. 자, 이거는 수능에 1994년에 나왔습니다. 통과 의례. 자, 1번이 물리적 통과라면 2번은 내용적 통과죠. 통과 의례란 말은 이렇게 진짜 걸어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우리 영화 같을 때 많이 보죠. 감옥방이다. 감옥방에 딱 들어가시면 야 꿇어 뭐 이러다가 야 노래 하나 불러. 그거 해야 이 조직에 받아들여지는 통과해야 될 의례 있죠. 뭐 대학교 같을 때 그거 아니에요. 뭐 사발로 소주 3개나 먹어야 통과 의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마다 그런 통과 의례가 있어. 꽈나 통과 의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그래도 뭐 요새는 그냥 소주 뭐 많이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지저분한 거 많았어요. 이 사발, 뭐 라면 사발에 소주를 붓고 거기다가 양말을 빨아요. 그다음에 침을 뱉어서 거기다 국수를 말아. 거기다가 나무 젓가락을 쓰는 게 아니고 저기 나무 가지를 뜯어갖고 그걸 먹으라 그래. 아우 나 정말 내가 소속돼 있던 무슨 과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주로 제가 봤던 애들은 강원도 향후회 애들. 그 새끼들 정말 지저분하게 놀 때 강원 향후회. 강원 학사라고 있어요. 강원도 출신 애들이 모여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사가 있어요. 기숙사 싸게 강원도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강원도의 지자체 힘으로. 가보니까 그러고 놀고 있더구만. 뭐 지금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To be sure. 죄송합니다. 강원도. 자, to be sure. 확실히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예. 확실히 the bill 법안. bill 이미 했어요. 법안, 집회, 계산서, 공통 개념 뭐였다? 종이였죠. 종이. 법안은 not going to have an easy passage. 쉽게 통과할 것 같지 않답니다. 이 통과. 법안이 통과되는 거죠. 법안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를 통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이 물리적 통과라면 2번은 내용적 프로세스의 통과를 말합니다.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대. 왜요? 뭐뭐 때문에 원리입니다.
interest groups, 이익단체죠. 이익단체들이 gear up, gear up. 예, gear up이란 건 기어를 높이는 거야. 1단, 2단, 3단, 4단, 5단. 옛날엔 저는 다 이게 기아를 차를 몰았는데요. 옛날에. 기아를 올린다는 얘기죠.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1단으로는 계속 갈 수가 없죠. 계속 기아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완전 활동을 위해서 계속 채비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예. to prevent it.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통과죠?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이익단체들이 전부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자, 통로했고 통과했습니다. 3번 봅시다. Now the reader could easily move backward in the text to find a previously read passage or browse between widely separated sections of the same work. 네, 패시지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이거 지금 글에 대한 얘기네. 어떤 큰 글에서 한 부분의 패시지를 뭐라 그러죠? 네, 구절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귀절이라고 하는데요. 귀절은 잘못된 한국말입니다. 구절이라고 하는 게 맞답니다. 한글 맞춤법도 자꾸 바뀌죠. 구절. 구절은 뭐냐? 이 절이란 말, 절은 끊어져 있다는 뜻인데 결국 전체 글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글의 일부. 통과하는 어떤 지점. 그런 뜻에서 글의 한 구절을 패시지라고 합니다. 4번 authorities, 당국이 decided to widen the road, 도로를 넓히려고 합니다. In order to smooth the passage of vehicles, 통행이죠. vehicles의 통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통과라고 한다고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아닙니다. 움직임을 좀 더 강조한 편이고요. 5번 One's memories grow much sharper even after long passage of time. 시간이 통과하는 거니까 뭐라 그랬죠? 경과라고 했죠. 이미 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토로동통 3개 해주시고요. 통과, 통행, 통로. 과과, 경과. 그죠? 그런 관점에서 문서 내에서의 구절. 이렇게 기억하면 패시지는 다 정리된 겁니다. 자, 오늘 P는 아주 말끔하게 가고 있어요. 패턴 나왔죠. 패턴. 이건 한국말로 패턴 2개의 뜻이 한국말과 영어가 같아요. 그 패턴을 따라. 그건 뭐야? 그 패턴은. 모범, 귀감, 어떤 원형, 프로토타입. 그래서 형, 양식 그런 뜻이죠. 그럼 이게 디자인용으로 쓰이면 뭡니까? 이 패턴은 너무 난해. 아, 이 패턴은 눈이 화려하다. 뭐 이 패턴은 깔끔하네. 그때 패턴 뭐야? 디자인의 무늬를 말하죠. 그래서 1번이 모범, 귀감, 형, 양식이고요. 2번이 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냥 끝났어, 그로. set a pattern, 패턴을 정하다, 패턴을 설정하다, 모범이 되다, 전형을 만들다. 이렇게 되겠고요. follow a pattern, fit a pattern 나왔습니다. follow, fit. 그러면 fit는 맞추는 거고 follow는 따르는 거니까 먼저 패턴이 있었고 그 패턴에 나가 맞추는 거죠. 그 패턴을 내가 따르는 거죠. 따라서 뜻이 같죠. 모범을 따르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 주어와 예 주어는 정반대죠. 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요. 얘는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뒤에 오는 사람. 정반대입니다. Animal acquires a behavior pattern. 행동 패턴이라고 그냥 부르죠. 한국말로 그냥 패턴이라고 부르잖아요. 행동 패턴을 획득했다.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행동 패턴을 획득한다. 행동 패턴. 행동 양식. 행동 전형. 그죠? 그래서 타이프나 프로토타이프. 다음에 example. 그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입니다. 남바위. 그림형 어휘 문제였죠? 남바위.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것을 영어로 내서 냈던 굉장히 좀 황당한 문제였죠. 남바위 밑바닥은 be bordered with. border가 경계선이니까 밑바닥 경계선이 for로 되어 있다. 이렇게 쓰는 모자가 있는데 요 밑에가 for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털로. The hat is decorated with. hat는 뭐로 장식되어 있냐? flower와 bird의 패턴. 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꽃과 새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됐죠? 한국말의 패턴과 같기 때문에 패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너무너무 오늘 잘 나가니까 진도가 입이 막 쩍쩍 마른다. 자, 54페이지. plant. 1번 plant. 뭐예요? 식물. 물어봐야겠네. power plant. 힘 있는 식물 아니죠? 뭐죠? 발전소죠.
플랜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주로 화학공업이나 중공업의 공장을 의미하죠. 2번이 공장이에요. 자, 식물과 공장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잘 모르겠죠. 예. 이거는 중간에 플랜트의 동사 뜻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심다. 여기서 플랜테이션 그런 단어들이 다 나온 겁니다. 명사로는 식물, 동사로는 심다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심어진 건물 이런 의미로 공장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왜 심어진 건물이 꼭 공장이어야 되는가는 설명 못 해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뜻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 지금 역추론해서 과연 필연적으로 이런 뜻이 생겨야 되는가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원적 접근이 좀 약한 단어죠. 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동사 뜻, 명사 뜻 따로따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함께 기억할 수 있겠죠. 식물, 식물을 심다. Potted plant. Pot가 뭐예요? 솥이죠, 솥. 항아리죠? 항아리에 들어있는 식물. 뭐예요? 화분에 있는 꽃이네요. 화분에 있는 꽃. 화분 화초, 화분 꽃. 하우스 플랜트. 하우스에 있는 플랜트. 야생화나 들꽃이 아니고 하우스에 있는 플랜트가 집에서 기르는 화초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화초. 그래, 화초란 말이 더 좋네요. 식물보다는. 네, 식물보다는 화초가 좋네요. 식물은 베지테이션이라는 단어도 있죠. 화초. 집에서 기르는 화초가 주로 화분에 들어있죠. 대개의 경우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근데 개념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 Creeping plants, 기어서 자라는 식물이 Polished, 윤이 잘 나는 실버 게이트를 덮고 있고요. Sound of bubbling water, 보글보글보글 거품을 내면서 나는 물의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는 매우 평온한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2번은 공장입니다. 공장의 의미로 쓰일 때는 좀 다른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면 factory라는 표현이 있죠. factory. 우리 fact라는 게 어원적으로 만든다는 뜻인데요. 보통 경공업 공장을 말할 때 썼어요. 경공업 공장, factory. 그러니까 직물 공장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쓰던 factory 개념이죠. 그다음에 works란 말이죠. works. works는 보통 작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공이랄까 석공이랄까 이런 식으로 직접 몸을 쓰는 작업장에 보통 works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plant라는 표현은 중공업, 화학공업, 전력 이런 식으로 좀 그 이후에 발전한 그런 거대한 기업의 공장을 plant라고 합니다. power plant, 발전소죠. 저는 이제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드게임을 왜 좋아하냐? 모든 놀이가 세대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놀이는 참 없어요. 10대와 70대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드게임은 10대하고 70대가 같이 할 수 있어요. 10대하고 70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심사라든가 몰입도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 격차와 관계없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요. 발전소 짓는 게임 중에 파워 그리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파워 그리드. 이제 좋아하는 게임인데 독일의 유명한 보드게임 작가가 만든 건데요. 발전소를 이렇게 사는 거야. 석탄 발전소는 싸요. 싼데 대신 공해가 많이 나와. 가면 갈수록 이게 짐이 돼. 그 다음에 대신 풍력 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 이거는 되게 비싸. 건설비가 많이 들잖아. 근데 한 번 사놓으면 풍력 발전소는 추가 돈이 안 들어가. 원료비가 안 들어가.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이 연료 효율이 좋아. 그래서 비싼 발전소를 살 것이냐 싼 발전소를 살 것이냐 주어진 돈 갖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 게임인데요. 매우 재밌는 게임. 전 세계 보드게임 매니아들 보드게임 기기라고 하는데 긱, 너드 비슷한 말이죠. 광이라는 뜻이죠. 광. 보드게임은 너드라고 안 하고요. 너드는 보통 컴퓨터 광을 의미하죠. 보드게임과 보드게임 기기라고 해요. 보드게임 기계 어떤 인기 순위에서 5년째 3등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드게임 순위까지 알죠? 3등. 2등, 1등은 뭘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그리드, 발전소. 오, 보드게임 선전을 했네요. 자, 수위지 트리트먼트 플랜트. 수위지는 뭐예요? 수위지. 발음도 잘하세요. 수화계, 새우화계 그러면 참 새우 등 굽어진 것처럼 만들어버릴 거야. 수위지. 하수, 폐수죠? 하수, 폐수. 그러면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수돗물, 아리수 수돗물을 만들죠. 서울은 아리수라고 합니다. 수돗물 정말 깨끗합니다. 왜? 굉장히 혁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굉장히 깨끗하게 필터링을 해요. 예. 근데 집에 오는 수돗물은 왜 그러냐? 파이프가 다 썩었어요. 파이프가 20년 된 거, 10년 된 거 다 안에 녹이 쓸어갖고 녹투성이야. 그러니까 정수 잘하면 뭐해? 들어오다가 다 녹 쓰는데 파이프를 다 바꿔야 돼요. 돈이 많이 들죠. They are currently no big energy plants using waves, but there are few small ones. 현재 큰 에너지 공장은 없습니다. 뭘 사용하는? 파도를 이용하는 조력 발전이라고 그러죠. 파도의 격차, 밀물썰물의 격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조력 발전소. 우리나라도 서해안에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많이 쓰고 있죠. 장차 석유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발전이 늘어날 것이라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플랜트였습니다. 플랜트. 예. 그래서 식물 공장 했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갑니다. 예. 어떤 학생이 말이죠. 어저께 저한테 그 수강후기를 썼더군요. 예. 즈나라는 학생인데 즈나. 예. 아주 오래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된 제자인가요? 예. 우리 뭐 티치미에 거의 터줏대감 같은데요. 등급도 굉장히 높아요. 노란색일 겁니다. 노란색이 무슨 등급이죠? 금성인가요? 예. 굉장히 등급 높습니다. 수성은 아니네. 예, 저건. 그 친구가 써놨더라고요. 명사마법사. 생각보다 단어가 쉽군요. 근데 내가 뭘 바랬던 거지? 그게 너무 좋겠어. 내가 뭘 바랬던 거지? 그렇죠. 명사가 지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려울 것이며 너무 어려운 명사는 다이어가 없어요. 이게 지금 명사 다이어 마법사지. 명사 지구상에 있는 걸 다 모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명사일수록 뜻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어려운 명사는 수능에 안 나죠. 그러니까 수능에 잘 나면서 어렵다는 인상을 안 풍기면서 난이도를 맞추려면 출제자는 이렇게 다이어 명사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최적화된 수능 대비 명사마법사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쓴 말이 너무 웃겼어요. 뭘 바랬지 내가? 수능에서 이성 뭐가 나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정답이다. 잘 점검하시고 몰랐던 거 있으면 충전하시고 까먹었던 게 있으면 재충전하시고 3개나 알았는데 5개씩 몰랐다. 그럼 2개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쫙 다이어를 정리해 두시면 어떤 쉬운 명사라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플롯. 1번 플롯은 뭐냐? 글의, 연극의, 영화의 줄거리를 말하는 거 알죠? 플롯. The movie is not as confusing. movie는 그렇게 confusing하지 않았답니다. 뭐만큼? It may appear.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confusing하지 않았다. As the plot unfolds to those paying attention. 예. paying attention이 뒤에서 도우스를 꾸며줍니다. 도우스 사람들이죠.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그 줄거리가 펼쳐짐에 따라 as가 물론 3개가 나와 있죠. 요 as가 동등비교고요. 동등비교. 요 as는 접속사 as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정도면 되겠죠.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거리가 전개됨에 따라 영화는 글이 보이는 것만큼은 confusing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2번 Monkey King's cautious approach. 원숭이 왕의 주의 깊은 이러한 접근법이 keep A from B. 그의 군대가 뭐 하는 걸 막았다? fall a prey to. 먹이로 전락하다. 먹이로 전락하는 거니까 패배하다, 전락하다. cruel being. 그 잔인한 존재. 소유격입니다. 그 잔인한 존재의 플라트의 먹이로 전락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이 플라트는 뭐냐? 책략, 음모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학력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줄거리와 책략, 음모의 공통 개념은 뭐냐? 플라트의 개념은 플랜이에요. 플랜. 어원이 같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글을 구성하는 계획, 줄거리죠. 어떤 걸 하겠다는 계획, 음모, 책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개념은 플랜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포스트 갑니다. 포스트. 포스트. 1번 뜻이 뭘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t was one of those children's toy with a short wooden post. 짧은 나무 포스트가 있는 애들 장난감의 하나다. 나무 포스트 뭐야? 그렇지. 기둥입니다. 기둥. 포스트. 2번. If you previously applied for the post. 이 포스트에 apply for 지원하다지.
이전에 지원한 적이 있다면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다시 어플라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all applications have been saved. 모든 신청서가 세이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럼 좀 이상하고요. 신청서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이거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 불법 아닌가? 예. 계속 보관하고 있나 봐. 예. 어쨌건 이 포스트는 뭘까요? 직위 직책이죠. 직위 직책.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가 나온 것 같죠? 기둥이 있고 어떤 회사에 기둥을 딱딱 박아서 과장 기둥 딱딱딱 부장 기둥 딱딱딱 박아서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외우고 싶으면 그렇게 외우세요. 사실 영어적으로 보면 두 개는 어원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외우는 게 편하면 그렇게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뜻 뭘 뺐냐면 우편적으로 쓰이는 거 있죠? 우편 또는 우편 발송 이거를 포스트라고 하죠. 우리 포스트 스크립트 할 때 그 포스트입니다. 하지만 왜 3번에 없나 하면 우편의 의미로 포스트가 쓰이는 것은 영국 영어예요. 미국 영어는 뭘 씁니까? 그렇죠. 메일을 씁니다. 메일. 따라서 미국 영어적 기초하고 있는 수능으로 볼 때는 메일의 뜻만 알면 되지 포스트 3번 뜻까지는 몰라도 된다. 그래서 3번은 뺐습니다. 이렇게 포스트고요. 그 다음에 practice 나왔습니다. practice. practice는 기본적 개념이 말이죠. 뭘 한다는 얘기 한다.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한다. regular하다, repeated해서 하는 일을 practice라고 합니다. 동사, 명사 모양이 똑같죠. 전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하나씩 봅시다. In practice, with practice, get practice, practice makes perfect. 뭐죠? 연습. 제가 트럼펫을 합니다. 연습. 정기적, 규칙적 또는 반복하죠. 규칙적은 알지 모르지만 반복은 할 거야. 반복적으로 하는 일, 연습. 습이란 게 아마 그 반복한다 그런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자로. 거기까지 내가 한자로 모르겠습니다만. In practice. 연습한, 연습 중인. 예. With practice. 연습하면. Get practice. 연습하다, 연습받다 이런 얘기죠. Practice makes perfect. 이게 연습이었고요. 연습, 습관. 네. 같은 습자예요. 참 중국 놈들은 영어 공부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연습. 2번 관습. 이건 개인적인 습이고 이건 사회적인 습이죠. 개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건 습관이라고 하고 사회가 반복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관습이라 그래요. 관례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이해가죠? 습관, 관습, 관례로 쓰이는 게 2번 뜻. 자, 많이 나오죠 수능에서. 사업성의 관례. 법으로 돼 있지 않더라도 의례 그렇게 하는 걸 관례라고 하죠. 관습. Common practice, general practice, standard practice. 예, 일반적 관례죠. 일반 관례, 표준적인 관례를 말합니다. You may find that you are eating a full meal only about once a day from the standpoint of, from the standpoint of. 뭐뭐의 관점이죠. 관점. 정확히 말하면 서 있는 지점이니까 입지점이죠. 입지점. 입지점이 관점이죠. 뭐. 내가 어떤 점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This is a bad practice.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나쁜 습관이다. 습관, 관습, 관례 2번 뜻이었습니다. 3번도 동그라미 쓰세요. 3번 중요하죠. 어떤 뜻이라고요? 프랙티스가? 정기적, 규칙적으로 한다는 뜻이래요. 한다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해.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해. 구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해. 그런 뜻이야. 따라서 실천, 실행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in practice는 실천 중, 실행 중. 반대말은 in theory. 이론상에서는, 실천상에서는, 실천상, 실질적인, 실질상 이런 뜻이죠. in practice. in theory는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in practice는 실천적으로 이렇습니다. 실행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ut into practice. 여기에 이론이나 구상이 주로 목적으로 나오죠. put 동사할 때 제가 동사마법사에서 했습니다. 어떤 구상이나 이론을 실천에 옮기다죠. 실천에 옮기다.
실천에 실제로 구현하는 거예요. good practice, bad practice 요새 참 뭐 TV라든가 인터넷 용어로 많이 쓰이죠. 뭐뭐의 좋은 예, 뭐뭐의 나쁜 예. 영어를 강의하는 좋은 예, 나쁜 예,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예. practice라는 것은 실천, 실행을 말하는 거니까 잘 실행한 것, 나쁘게 실행한 것. 좀 의역하면 좋은 예, 나쁜 예. 최근에 인터넷 보면 그 왜 그 티벳 궁녀 있죠? 티벳 궁녀. 예, 여우처럼 생겼죠? 티벳에. 참 그 사람은 어떻게 10가지, 20가지 표정이 얼굴이 똑같죠? 예. 표정 변화가 전혀 없는 여자. 예. 요리사라 그러죠? 네. 갑자기 화면에서 뜨더니 이번에 화장품 광고로 나온다 그러죠? 참 이게 바로 뭡니까? 세옹지 말하는 거죠. 예. Group leaders must learn this lesson and put it into practice. put it into practice 너무너무 중요한 편이죠. 예. 이 레슨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포지티브하고 프로덕티브한 리절트를 얻기 위해서. 4번 in practice. dental practice, medical practice, legal practice. 자, dental 치과 의사, medical 의사, legal 법률. 따라서 이 4번은 말이죠.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인 의사, 변호사에만 쓰는 뜻이에요. 예. 아까 프랙티스의 원어적인 느낌이 뭐다? 정기적 규칙적으로 한다. 변호사가 정기적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변호사 일. 의사가 정기적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의사 일. 따라서 변호사, 의사가 하는 일을 의미하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게 프랙티스예요. 의사가 하고 있는 일, 의료일. 변호사가 하는 일, 변호사일. 의사가 하고 있는 장소, 의원. 변호사가 하고 있는 장소, 법률사무소. 알겠죠? 일 또는 장소. in practice는 따라서 의사와 변호사로서 활동 중이라는 뜻이야. 개업 중. dental practice는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의 장소야. 치과 의원. dental practice, medical practice 의원. 여러분들 의원과 병원 차이점 아시죠? 감기 걸렸을 때 동네에 가는 곳은 의원이죠. 분명히 의원이라고 써 있어요. 병원은 최소한 여러 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병원이 하스피tal이고요. 의원은 practice예요. 예. legal practice,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장소죠. private practice니까 개인 영업이죠. 개인 영업. 그러니까 변호사로 본다면 큰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또 그다음에 의사로 보면 큰 하스피털에 월급 받는 의사가 아니고 자기가 영업하는 걸 private practice라고 합니다. 자, 요게 말이죠.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역시 변호사와 의사에만 쓰입니다. 동사로 practice가 쓰이면 목적어가 정해져 있는데요. practice law 아니면 practice medicine이라고 씁니다. 그럼 practice law 그러면 변호사 활동하다. practice medicine 의사 일하다. 약을 실천하다 아니에요. 약을 연습하다 아닙니다. 법을 연습하다 아니에요. 변호사 의사 일을 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practitioner라고 부르죠. 너무 변호사하고 의사만 쓰는 표현이라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들죠.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지네들만 쓰는 용어로 쓰는 거 외워줘야 돼요. Public hospitals end up ing. 어떻게 되어버렸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어버렸다. due to 뭐 때문에? 잘못된 medical practice 때문에. 의료 활동으로 인해서. by private doctors. 개인 의사들의 잘못된 진료 행위죠. 진료 행위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쓰게 된다. 쓰게 되었다. 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번 연습이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 2번 습관 관습이니까 개인 또는 사회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 3번은 반복적인 것 같은 느낌 없지만 반복적 느낌 빠지고 반복만 빠지고 실행, 실천. 그러니까 반복적 실천에서 반복이 사라진 게 3번이죠. 4번은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프랙티스까지 정리되죠? 프랙티스 동사 뜻, 프랙티셔너까지 다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프랙티스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모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